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경과를 보이는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치료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또 좀 좋아졌다가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고 또 재발을 좀 더 줄이기 위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화불량은요, 다양한 형태로 환자분들이 그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소화가 안 돼요 라고 호소하는 경우에서부터 또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부르다고 하고요. 어떤 경우엔 배가 빵빵하다고 전체적으로 배부른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속이 쓰리거나 어떤 경우엔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가스가 실제로 차서 빵빵한 경우도 있고, 또 잘 체한다고 호소하기도 하면서 또 트림이 실제로 많이 배출된다고 불편해하기도 해요. 이러한 증상들은 상복부, 그러니까 명치 밑서부터 배꼽 사이에 윗배에서 나타나는 말씀드린 여러 종류의 불쾌한 느낌이나 통증을 소화불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 증상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답답하다, 그득차다 이런 의미로 비만, 또 속이 쓰린 탄산, 또 속이 뭔가 불편한 느낌과 관련해서 조잡, 또 트림과 관련해서 애기라는 병증으로 나누어서 치료해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각각에 따라서 기능이 약해서 오는지 불필요한 물질이 쌓여서 오는지 이런 걸 쉽게 나누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흔하게는요, 속이 뭔가 불편한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흔하게 이제 내시경 검사 설명을 듣고 오셔서 위염이요 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 위염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고 내시경상 소견으로서 설명을 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 대부분이 형태적인 어떤 특정한 이상이 없이 위장의 움직임이나 내장의 민감성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10명 중에 8명 정도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질환이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 기준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먼저 증상 중에서 뭐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거나, 또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르다는 조기 포만감이 있거나, 또 명치 밑이 아프거나 또 속이 쓰리다라고 호소하는 이 네 가지 증상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증상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질환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가벼운 염증이 있는 경우, 이거는 구조적인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없고, 위장 또 십이장에 나타나는 소화성 궤양, 또 식도의 염증이나 암, 또 위에 있어서도 위암, 대장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들, 또 간장, 담낭, 췌장의 염증과 같은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하게 되고요. 이러한 소화불량의 증상이 진단 시점부터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또 지난 일주일간에 절반 이상이 소화불량으로 호소하는 고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 가운데서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조기 포만감이 나타날 경우에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라고 그 A형을 세부 분류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명치의 통증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임상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을 나누어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를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증상 유형을 요 네 가지 유형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 네 가지는요. 첫째는 윗배가 답답한 느낌이 계속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르다
앞서 말한 식후 불편감 증후군 이런 게 위주로 나타나는데 뭔가 위도 잘 안 움직인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전신적으로 기운도 없고 어떤 경우에 배도 차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은 위장의 기능 또 몸을 따뜻히 하는 기능 이를 이제 비위 또 신장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 때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뭔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을 때 주로 이제 소화가 많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를 정서적 울결 상태가 지속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데 속이 뭔가 헛헛하다, 쓰리다, 아프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거나 또 답답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유형은 주로 이제 정서적인 자극에 의해서 기운의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기운이 정체돼서 이를 기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기체의 상태가 위장의 운동 기능에 영향을 줘서 이 유형을 간위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요, 식사 후에 배가 부른 것이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자주 체해요. 또 체한 듯이 답답해요. 이로 인해서 신트림이 올라와요. 뭐 이런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데 이때는 음식 덩어리가 여기 쌓여 있는 듯한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실제로 음식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증상의 유형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는 지속적인 심하부의 답답함, 그러니까 명치 상복부가 답답한데 한의사들이 진단상에 이제 복진이라는 걸 시행하는데 복벽은 되게 유연하면서 출렁출렁 꾸룩꾸룩한 물소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더불어서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체한 듯이 아플 때 특히 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이 경우가 담음이라는 것이 정체돼서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이 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거기에 각각 해당이 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겠죠. 기능성 소화불량이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거나 또 자꾸 재발하는 경우를 불응성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요. 이때 불응성이라는 것은 refractory 그래서 난치성 또 고질적인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는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이 논문은 세계 위장병학이라는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불응성 기능성 소화불량을 이렇게 기준하고 있어요. 소화불량의 증상이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오래 지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양성자 펌프 억제제 그러니까 위에서 산이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이고요. PPI라고 하는데 또 위장운동 촉진제 그래서 프로키네틱스라고 해서 위장의 움직임을 돕는 이런 약제 또 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이 감염이 되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러한 제균 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표준적인 치료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약제를 일반적으로는 다 혼합해서 쓰긴 하거든요. 이 약제를 1개월 이상 사용을 했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불응성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환자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이제 조사한 연구는 흔치 않은데 이 논문은 이제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전향적인 관찰 연구인데요. 이때 포함된 환자들이 134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327명 즉 한 4분의 1 정도가 불응성 기능성 소화불량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이 환자들은 당연히 질병 지속기간이 길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거죠. 또 질병 형태가 더 심각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 중에서 그런 고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겠죠. 더불어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이 더욱 높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문도 소개를 드리면요. 이거는 우리 국내 연구자가 보고한 건데요. 주로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인 리컨시토라고 그래서 요거는 육군자탕이라는 한약재를 일본어로 표기한 건데, 실제로 이 육군자탕에 대한 전임상 단계 동물 실험의 연구라든가 임상시험, 잘 짜여진 임상시험들이 일본 의사들이 많이 진행을 해서 리컨시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고된 게 많아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육군자탕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무작위 대조군의 임상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52건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환자들을 종합을 했더니 5,475명이었어요. 이 환자들을 분석을 하였더니 육군자탕을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기존의 양약하고 같이 쓴 그거를 이제 병용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군이 양약만 따로 쓴 군에 비해서 치료 효과는 한 25% 높고 또 재발률은 절반가량 줄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고질적으로 불응성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그 대안이 마땅치 않은데, 이 경우에 이제 한약을 육군자탕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진단 유형에 맞춰서 적절한 한약을 같이 병용 투여하거나 또는 뭐 한약만 단독으로 쓰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불응성, 그러니까 재발률이 높고 잘 고질적으로 잘 낫지 않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